민주당의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이 결의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네일업계에 이어 한인 미용실 업계에도 노동법 관련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내년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월 보험료가 각각 13%, 17% 인상됩니다. 뉴욕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일정이 1년 연기됐습니다. 뉴욕시가 각 지역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중 약 10만 명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간간히 이뤄졌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매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배제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인 HR 40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도록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80대와 90대 고령이니만큼 가족 상봉의 기회가 더 이상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presses the feeling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dir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begin immediately in talk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llow Korean Americans to be included in having the chance to visit their relatives who are held in North Korea. 랭글 의원은 어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이산가족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 위로하고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한인들은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나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재미 이산가족들과 랭글 의원의 만남은 뉴욕 한인의 주선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인의 김민산 회장은 남북의 이산가족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상봉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재미 한인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계신 가족들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회에서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돼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일원 네일업계에 이어 한인 미용실 업계에도 노동법 단속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태스크포스 팀이 한인 미용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미용실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뉴욕주 태스크포스의 인스펙터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미용실의 경우는 문을 열기 전 업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미용실 오픈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받은 한인 업소는 대략 40곳에서 50여 곳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들은 주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와 타임카드, 임금 명세서와 페이롤, 텍스 서류 3년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과의 장시간 인터뷰로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미용인협회는 지난 9월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퀸즈와 맨하탄의 회원업소에 고용인 핸드북 등 관련 서류를 배포하는 동시에 단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가입과 변경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뉴욕은 13%, 뉴저지는 17% 오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2016년도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뉴욕주 평균 월 보험료는 $43 15센트로 올해보다 13%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월 보험료는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른 뉴욕주의 내년도 보험료는 최저 $18 40센트에서 최고 $93 40센트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는 뉴욕보다 더 높은 17%가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의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보험료는 평균 $49 61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플랜 가입 및 변경 신청은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의무적으로 파트 D 플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이나 변경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매달 월 보험료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에서는 항정신성 의약품이 첨가된 감기약을 미성년자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감기약이 해당되는데요. 과다 복용 시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마약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내년 2월 1일부터 처방전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항정신성 의약품이 첨가된 감기약을 판매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방전이 없이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감기나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길과 나이퀼, 지캠, 빅스포뮬라 44 등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감기약들은 모두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독성과 의존성이 없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환각 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2003년부터 이를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일정이 1년 늦춰졌습니다. 뉴욕주 신분증은 연방 기준이 요구하는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이 1년 연기되면서 내년까지는 뉴욕주 신분증으로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연방국토안보부는 14일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일정을 1년간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범들이 주에서 발행되는 신분증을 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가 연방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으로 주 면허증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신분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고유 번호뿐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 등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루이지애나주 등과 함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 시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등의 추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지만 법 시행이 1년 연기되면서 내년까지는 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이번 연장안으로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법의 목적에 맞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 회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강력한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국적 회복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열린 한국국회의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을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한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이날 4급 이상 공직자들 가운데는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하는 이들이 많다며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는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병무청은 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사업을 제한하고 상속 증여세를 중과세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올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온라인으로도 선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가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에 재외 선거인 등 신고 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투표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재외 선거인 신청서와 여권 사본, 체류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 선거인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회는 지난 7월 국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반드시 2회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투표 시 1회로 줄었습니다. 투표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각 지역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실시간 대중교통부터 민원 신고의 처리 현황까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각 지역의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시정부는 14일 지역 생활 정보 공유 웹사이트 neighborhood.nyc를 론칭하면서 뉴욕시 각 지역의 생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허브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는 뉴욕시 전역 총 400개 지역의 해당 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역명을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실시간 대중교통이나 교통체증 상황, 주변 식당의 위생규정 위반 여부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투척 등의 민원 신고에 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 주변의 공원이나 학교, 도서관, 경찰서 등의 위치 정보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는 각 지역의 비영리단체 기관 대표 등을 웹사이트 관리자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 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 정보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총 1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학군에서 왕따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내 무기 소지 건수도 늘면서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4일 뉴저지 주교육국은 2014-15학년도 학군별 훈육규정 위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트리 학군에서는 26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보고돼 전년도에 비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 학군은 7건, 리치필드 학군은 8건,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도 20건의 왕따 피해 신고로 모두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학군에서는 각각 10건과 1건이 신고돼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교내 폭력이 늘어난 학군도 많았습니다. 포트리 학군은 29건의 폭행 신고가 접수돼 전년도에 12건에 비해 급증했고 레오니아와 리치필드 학군에서도 각각 16건과 5건의 폭행 신고가 기록됐습니다. 특히 레오니아 학군에서는 19건의 마약 남용 사례가 보고됐고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도 20건이 보고됐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는 교내 무기 소지 신고가 1,037건을 기록해 전년도에 1,003건에 비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한인타운의 버몬트 애비뉴 선상 4가와 6가 사이에 카운티 신청사와 주상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이곳에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지난 8월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의 정부 소유지에 카운티 부서들이 입주할 신청사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짓는 재개발 프로젝트 버몬트 코리도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4억 5천만 달러. 한인타운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한인사회에서는 이곳에 타운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운 내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공원이나 휴게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번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의 이유입니다. Koreatown is the densest community, so we have the most number of people per square inch in Los Angeles County. We don't have many parks and we don't have any kinds of recreation centers. 지금은 아직 비기닝 스테이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풀장이나 또 YMCA랑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 2층으로 돼가지고 3만에서 4만 스퀘어 피트 안에서 저희 한인 단체들, 비영리 단체나 다른 그룹들이 거기 안에 모여서 한미연합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사회 11개 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어제 LA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에게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상태. 단체 관계자들은 이 여세를 몰아 보다 많은 한인들의 여론을 카운티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경단협회 17단체에서 지금 여기 다 또 나와주셨고 또 노인회에서도 오셨고 또 이런 저희 유스 센터에서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합할 때 비로소 이 슈퍼바이저나 또 시리 오피셜이나 또 이 카운티 쪽에서 다 저희를 도와주려고 믿습니다. 한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다루는 최종안은 오는 12월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버몬트 코리도 프로젝트는 2018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카운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선천성 희귀병으로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진 두 여성이 있습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지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듯 몸과 얼굴이 붉은 22살 무희.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변하는 희귀병. 할리퀸 어린 선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는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났지만 키우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We had Mo in my arms and a woman came up to me and she said, "You burned your child, you're a bad mother," and she spat in my face. 눈꺼풀은 뒤집히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없는 무희. 하지만 그녀에게 질병보다 힘든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다가 얼굴이 흉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The cyberbullies, they made comments like, "Oh, you shouldn't be alive. You should have been dead. Nobody loves you. Nobody wants you." And yeah, I wanted to jump off and commit suicide. 하지만 외모 때문인 편견에 굴하지 않고 꿈을 쫓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장을 종횡무진 달리는 럭비 경기 심판이 됐습니다. When I'm on the pitch, I'm just a referee in the middle. Nobody actually cares whether I look different or not. I love the fact that I'm in some way I'm anonymous. 장애인들에게 보트 타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자신처럼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다리에 시력을 잃어 뿌얘진 한쪽 눈. 겨우 26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녀의 외모는
아무리 먹어도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 선천성 희귀병 때문입니다. I had a syndrome where I can't gain weight. At the time, I thought everyone looked like me. I couldn't recognize or tell that they didn't look like me. 그래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불렸던 리지 벨라스케스. 하지만 당당히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고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녀가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8개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리지는 이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I never in a million years thought I would be in magazines or see myself on TV, much less see myself on a movie screen.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희귀병을 앓은 채 살얼음 같은 인생길을 꿋꿋이 걷는 리지 씨. I'm going to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not my outer appearance.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정오 롱아일랜드 한인 세탁업소 매장 안으로 대형 덤프트럭이 돌진해 직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경사가 진 언덕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제어 장치가 풀리면서 아래로 굴러 세탁업소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주차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트럭이 스스로 언덕 아래로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이 보안요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학교 당국은 학교 교지를 통해 교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 공공안전국 보안요원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이 휴대하는 총기는 총격을 가하려는 사람을 저지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공청회가 오는 22일부터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열립니다. 뉴욕시 주민들이 직접 예산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공청회는 총 4차례 열리며 모두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19선거구에서는 폴 벨론 뉴욕시의원이 22일 파펜하우젠 인스티튜트에서, 27일은 세인트루크 페스트롤 센터에서, 28일 베이터라스 코퍼레이티브 섹션 1 보드룸 등에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뉴욕 퀸즈 25, 26학군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PS 26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을 위한 특수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수한 요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아동이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시교육청은 한국어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